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하반기 들어서 주가는 횡보하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계엄 사태 이후에 주가가 한번 크게 폭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이하로 떨어지자 이제 알짜배기 회사인 두산 밥캣과의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회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는 좀 횡보하다가 오늘 드디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간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좀 신호로 볼 수가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유자분들은 이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약간의 스탠스의 변화가 생겼죠. 특히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도 오늘 거래량이 크게 터지자 들어오는 모습이고, 개인은 그동안 물렸던 분들이 조금 이제 손절 범위에 들어오자 지금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반대되는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은 현재 0.94%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수치 괜찮고요. 이어서 뭐 공매도 관련해서 여전히 금지가 된 관계로 분석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70, 200, 300, 400, 500, 700, 올해는 1200까지 올라오면서 한 번도 눌린 적은 없어요.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 매출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2배 가까이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상승 흐름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적자가 좀 길었죠. 뭐 들쭉날쭉한데 계속해서 적자가 깊어졌던 최근의 상황 마이너스 260까지 갔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 20억대까지 크게 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요. 자,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전년 대비 분기별로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일단 4분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지난 3분기에는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90. 자, 적자폭이 깊어졌고요. 자, 드디어 4분기부터는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30에서 10억. 그래서 어쨌든 4분기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기별로는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적자가 또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예상치가 마이너스 28이라는 거지 올해 또 흑자 전환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전체 기준으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쭉날쭉해요. 자, 낮았다가 막 중반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낮아졌죠. 작년부터 자, 재작년부터 자, 한 자릿수로 진입을 하면서 4, 5 정도. 그리고 올해도 조금 올라도 7. 자, 엄청나게 낮은 수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전혀 부채에서는 지금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ROE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 빨간불입니다. 어쨌든 적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수치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자, 일단 수익성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 좋다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이 없겠죠. 당연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로 인해서 PER 산출 불가, PBR은 8.0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지금 뭐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지나치게 뭐 저평가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와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술 대기업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인 제슨 포르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는 이 로봇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제슨 포를 공개한 바 있었고 작년에는 AI 칩셋으로 급격히 성장했던 엔비디아가 올해는 로봇 산업에 집중 투자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AI 쪽에서 슬슬 이제 테마가 로봇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주도주가 로봇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최근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챗 GPT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로봇 AI 부문도 급격한 변화 시점을 눈앞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올해 말까지 공장에 배치하고 내년부터 본격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각국에서도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로봇 붐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경쟁 참전으로 로봇 트렌드에 궤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3년 868억 원을 투자해 14.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보유 중인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지난 3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왔고 오늘 상한가 쳤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로 늘려 기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가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향후 국내 로봇 시장에서 로봇 분야 관심이 확대가 되고 휴머노이드 본체 및 부품 밸류체인이 부각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 테마 관련주들은 일제히 좀 급등을 연출한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 18일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운영하는 외식 전문 기업 LBM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산 공정 로봇 솔루션 개발 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LBM은 생산 공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공정을 제시하고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는 해당 공정에 대한 맞춤형 협동 로봇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작년 5월에 독일 뒤셀도르프의 지사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르 휘호 바르트의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유럽 시장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탈리아 의료 스타트업 사운드 세이프케어 그리고 유통사 홈버거와 암 수술용 협동 로봇 개발에도 손잡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들 뭐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일단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뭐 나쁘진 않은 구간이긴 하겠으나 어쨌든 오늘 뭐 특히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엄청 크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들어가도 뭐 중장기로 보아도 괜찮긴 하지만 일단 매물이 좀 나오는 걸 기대해 봤다가 조금 더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여기서 뭐 매물 안 나오고 그냥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기회를 좀 놓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각자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들어가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한 관점에서는 매물도 한번 기대해봤다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로봇주는 일단 올해 한번 크게 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 이상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뭐 초장기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한 중기 이상, 한 몇 달 이상은 좀 우리가 좀 보유해 나가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자, 로봇주 하나쯤은 좀 보유하시는 것도 지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AI에서 이제 로봇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지금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로봇 관련주들도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짧게 단기로 보는 분들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중기 이상으로 좀 끌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올해는. 그래서 한번 로봇 관련주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그럼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목표가 먼저 드릴게요. 단기 목표가는 84,000원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증시가 조금 안정이 된다면 중기적인 목표가는 107,000원까지는 그래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되는 걸 확실히 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적도 확인이 되고 증시가 조금 더 안정을 찾게 된다면 107,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 노려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추세 상승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물론 오늘 많이 오르면서 이제 빠져나간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여전히 물려 계신다면 일단은 목표 주가 자, 1차 목표 주가, 단기 목표 주가 84,000원 있죠?
요 84,000원 밑으로만 맞춰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 최대한 가능하신 데까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낮춰주시고 보유해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본전에서 나오거나 혹은 익절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실 물타기가 여기서 저 요 밑에서 진행이 됐으면 훨씬 좋았겠죠. 근데 지금 좀 아쉬워요. 지금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물려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해야겠죠. 지금은 상승으로 더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평단 관리 안 된 분들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 타면 안 되는 구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은 현재 종가 기준으로 자 78,000원 언더입니다. 여기 그래서 78,000원 밑에 계신 분들 이미 여기 위치가 되신 분들은 물 타지 말고 그냥 보유만 하세요. 여기선 비효율 구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